우리가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잖아요. 다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동 없이는 만족도 얻을 수 없어요. 만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satisfaction이 있고 contentment가 있습니다. satisfaction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얻는 그런 만족감이 satisfaction이요. 예를 들어 게임을 한다던가 뭐 맛있는 걸 만들었다던가 어떤 프로젝트를 잘 해냈다던가 여기서 얻는 만족이 크거든요. 그런데 satisfaction은 도파민이어가지고 그 도파민은 일단 한 번 나오면은 사그라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드림카를 샀는데 그 드림카를 사고 나서 그 도파민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물건이 되게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작은 성공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 물건들이 쌓여서 물건을 샀을 때는 재미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물건이 쌓이고 이제는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 물건을 산다고 이게 오래 가지 않는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도파민이구나, 그래 satisfaction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오래가는 저 진정한 행복은 contentmen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국말이 딱히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만족을 말합니다. 이거는 세로토닌이고요. 세로토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던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던가 되게 오래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얻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만족을 주는 일이 있어요. 저는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이렇게 가르침에서 얻는 그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아니면 영어를 못했던 사람이 영어를 잘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저는 엄청난 이렇게 만족감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컨테인먼트고요. 이거는 세로토닌이고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셔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게 일단 부자의 시작이에요. 이 업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엄한 방법들, 뭐 도박적인 방법들로 이렇게 돈만을 쫓는데요. 그래서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딩이나 뭐 매매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서 다른 일을 찾고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어떤 일을 해서 그게 이렇게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행복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노동과 더불어서 자산을 키워가야 되는데요. 이 자산이 뭔지 단어는 알지만 그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이 꽃은 이거야 라고 이름을 말하지만 사실 그 이름은 인간이 붙인 이름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꽃이 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나무를 소나무라고 부르지만 그 소나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그 내재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단어를 이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부자 강의를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시작하면서 부자 강의를 만들었었는데 좀 더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제 제자가 제 영상들을 다 봤다고 했는데 자산이 뭔지 아직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설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빗대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예시를 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자산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하면은 좀 예시를 드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산이라는 개념은 저 경제학 전공인데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조금 천박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냥 돈이 되는 것들 전부 다. 이게 자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 경제학 전공과 그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겠죠. 부자들이 생각하는 자산의 제일 1순위, 0순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당신의 뇌입니다. 그래서 이 뇌를 개발하는 게 부자가 되는 첫 단계예요. 우리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선생님께 배우고 좋은 대학교에 가는 이유는 사실 좋은 대학교도 거기에 좋은 선생님이 있는 애로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선생님께 배우는 이유는 그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에게 강의를 들어가고 리 일루에게 강의를 들어가고 아우리오백에게 강의를 들어간 이유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내가 좀 체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내가 좀 체득하고 나면은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현상이 있는데 거기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정하느냐, 바로 다 뇌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갑자기 10억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아느냐, 이게 다 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뇌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전거를 타신다면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뇌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뇌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뇌를 참 소중해가지고 양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얼굴 관련돼서 이게 뇌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뇌랑 당겨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주를 마시지 않는 것, 술을 많이 마시면은 뇌가 퇴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렇게 좀 퇴출된 그런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뇌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그 저성노아 교수님께서 정의원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것도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요. 박진영도 그렇고 워렌
워렌 버핏도 그렇고 이렇게 뇌에 뭔가 해가 되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산 중에 넘버 원은 your brains. 그리고 넘버 투는 잘 아시는 뭘로 먼저 할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진짜 이거는 좀 지고 뭐가 뜨고 있으니까 일단 이걸 할게요. 넘버 투는 securities입니다. securities는 주식의 포멀한 단어예요. 주식은 어떤 회사의 지분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기업은 그 대가로서 이익을 받는데요. 그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게 주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걸 제공하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게 내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고,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security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영어로 real estate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real estate는, 이거는 주식과 똑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리면, 다른 말로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면 거의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전망은 부동산들이 텅텅 빌 전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상승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저나 의사 같은 그런 고소득자들이 이렇게 좀 6억 이상으로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6월 28일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기를 하면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페이도 그 거래 정지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좀 투기꾼들이 이렇게 사그라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내재적인 가치가 그렇게 안 되는데 투기로 올라가면은 그걸로 피해를 볼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안전장치로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 부동산은 올라갈 길이 없거든요. 내려갈 길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조심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아시아의 그런 emerging 마켓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주식은 아직 강하고 또 올해 전망은 그리고 앞으로 이 새로운 정권의 전망은 높을 전망입니다. 우리 emerging 마켓에는 우리 동남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 주변 국가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선진국으로 여겨지지 않고 emerging 마켓 이렇게 성장하는 국가로 여겨지거든요. 그런 나라들 중에서 가장 그 기대치가 높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단점은 우리는 이렇게 뭔가 롱텀 뷰를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걸 못해요. 좀 한국 사람들은 좀 기회주의자적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친구 관계든 사업이든 이렇게 반짝 벌어서 빨리 빠지는 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친구를 갖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거를 일본과 비교하자면 지금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에 큰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투자할 거라고 하시고요. 혹은 평생 투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문화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가족이 100년이 넘도록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성장이 다릅니다. 일본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일본에게 약간 어떤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잘하면은 그걸 좀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지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들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호주에 갔을 때 제일 첫 친구들이 일본 사람들인데요. 일본 사람들 정말 착하고 여전히 친구이고 되게 오래가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호주에서 만났던 그런 한국인들은 연락들이 다 두절되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떠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혀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큐리티 투자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우리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그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부동산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는 bonds입니다. bonds는 채권인데요. 이거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그리고 또 회사도 발행하는 어떤 그런 약속인데요. 우리 개인들이나 나라들이 그 채권을 사서 다른 말로 돈을 빌려주고 어떤 약속한 그런 수익금을 이자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은 한 4% 정도 이게 그때 다르잖아요.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이런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져서 현금으로 여겨집니다. 채권 중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채권이었는데요. 이번에 신용 등급이 좀 내려갔죠.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안전한 자산이긴 하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좀 위험에 빠질 수 있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채권의 종류가 있고 모든 채권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채권을 공부해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채권은 하나의 경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채권이 올라가면은 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저번 영상에서 다 자산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채권이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지표들이 됩니다. 채권이 내려가면 뭐가 올라가는 것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제를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equipment가 있습니다. equipment는 장비인데요. 왜 우리가 가게를 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빵을 너무 좋아하고,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서 빵집을 여는데, 그 빵집에 필요한 기구들 있잖아요. 뭐, 오븐이나, 뭐, 냉장고나, 뭐 믹서나 뭐 조명이나 뭐 테이블이나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의자나 이런 것들이 다 equipment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시는 컴퓨터나 핸드폰도 equipment예요. 근데 앞서 말한 그런 자산들은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들입니다. 대체로 그래요.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올라갑니다. 그런 거를 올라가는 자산을 appreciating assets라고 합니다. 이 appreciate는 한국 사람들이 좀 잘못 배워서 이걸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appreciate에서 AP가 to라는 말이고 up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appreciate에서 appreciate는 가격을 책정하다거든요. 그래서 이 appreciate 의미는 가격이 올라가다 가치가 높게 평가되다라는 말입니다. 죄송해요.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가 appreciate이고요. appreciating은 형용사가 되어가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equipment는 그 반대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은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바로 내려가죠. 또 우리가 뭐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사실 이거 누가 한번 앉고 나면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바로 중고가 되죠. 차도 equipment예요. 이런 장비들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이 감가상각은 appreciate의 반대 단어가 depreciate인데요. de는 down이라는 의미도 있고 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appreciate는 가격이고요. 가격을 책정하다여서 가격이 낮아지는 게 depreciate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매년 회계 이걸 하시면서 디프리시잉 하면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알고 계시는 cash, 현금입니다. 현금은 appreciate일까요? depreciate일까요? 현금은 depreciating asset입니다. 현금도 가치가 하락해요. 이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앙은행과 그 나라에서 자꾸 현금을 찍어냅니다. 그 현금을 찍어내면은 이 개수가 많아지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은 내 주식의 가치가 그러니까 희석되어 가지고 가치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많으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치 않은 것이 가치가 높습니다. 개수는 많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유명한 미술 작품들의 가치가 그렇게 비싼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코닉세그라는 차를 제일 좋아하고 살면서 한 번은 소유를 하고 싶은데요. 코닉세그의 가격이 엄청 높은 이유는 정말 좋은 하이퍼카인데 만들 때 30대밖에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적어서 그 가치가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달라요.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계속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산에 오르는 자산에 그걸 묻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스웨이는 앞으로 계속 그걸 보시면은 이거는 망하지는 않을 회사거든요. 이게 가치 인플레이션에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쥐고 계시면은 현금 대신에 자산을 놓아놓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정기 예금도 있죠. 지금 정기 예금이 한 2.7%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해마다 다르지만 연평균 한 3% 정도 되니까 그거에 반대해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산을 모아놓는 것, 관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렇게 반짝반짝 돈만을 벌어서 그 돈만으로 뭘 하려기보다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정한 부자는 이렇게 돈을 벌었을 때 그걸 어떻게 이렇게 분배해서 나의 부를, 나의 자유와 나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도 아는 것이고 또 내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부자는 삶 속에서 뭔가 만족을 이끌어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을 썼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영어책 독자님들이 이 영상 많이 보실 거예요. 영어책에도 그런 진리들이 있으니 그런 문장들 보시면서 매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어책으로 매일 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맨날 같은 문장들을 여러 번씩 보는데요. 그걸 한 지가 한 4년, 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이 정말 질려서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제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리가 되는 문장들이 있으니 영어책 매일 읽으시면서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당신의 첫 번째 자산인 뇌의 가치를 올릴 거예요. 당신이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우레오 배웠습니다.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No worries.